방송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학적인 판단에 있어서 어떤 환자의 경우 누가 봐도 소생술을 한다고 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경우, 또 후유증으로 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AI는 시술을 중단하고 사망 선고를 하는 판단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경우에는 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교감이나 가족의 경우 포기하지 못하고 환자를 놓지 못해서 소생술을 지속시키는 생명 유지 장치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제거시키지 못하죠. 이처럼 이미 세상에는 상당 부분 AI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의 삶의 습관이나 패턴을 읽고 어떤 제안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좀 전에처럼 아주 전문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AI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더 나은 판단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거든요, 현재.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하고 AI라는 것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AI 자체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도 있고요. AI의 시대에 인간들의 판단에 대해서 좀 한번 설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 약하면 AI한테 우리가 신세를 써야 돼. 인간이 약하면, 어떤 부분에 약하면 그거는 컴퓨터에 신세를 지든 뭐 이렇게 뭔가 신세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 질량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 AI가 하는 거는 AI가 하는 것이고, 그럼 이 마지막 판단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질량이 좋으면, 더 좋으면 어떻게 되냐? AI 안 씁니다. 쓸 사람이 쓰는 거지 안 쓴다라는 얘기죠. 만일에 최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AI를 앞장을 세워가지고 세상을 흔들면 어떡할 거냐? AI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 더 좋은 결정은 나올 수가 없다. 사람들 몇 명 물어보고는 그렇게 결정해야 가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그만큼 질이 떨어지면 그렇게 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국민이 질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AI가 결정했다 그대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주인들이 결정을 안 했어. 그 주인들의 결정이 굉장히 우수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AI는 하나의 재미로 우리가 근데 기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갖고 분석을 한 거니까, AI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전망도 끌어내는 거니까 요거를 놔두고 그다음 우리가 분별을 해갖고 맞추어서 모든 세상의 일은 삼원일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을 빼놓고는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 책임론이 일어나고 또 세상은 혼동이 일어나서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지금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 최종 결단은 AI한테 물어서 좋은 이 답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왜 이렇게 나왔냐 분석까지도 나중에 할 수 있는 AI까지도 만들 거예요. 그것이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인공지능이라는 그 자체가 정보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넣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데이터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 사람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인공지능. 그래서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지능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높다라는 거잖아요. 기계를 닮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닮은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제일 높다는 소리죠. 요거를 제일 높다고 인정해주고 가는데도 우리는 자꾸 걱정을 해요. 우리가 약하니까 제일 높다고 말을 해줬는데도 이거는 놔두고 또 걱정을 하는데 저한테 잠이 낄까봐. 지금 이래서 지금 사회가 혼동을 겪는 거죠. 뭐라고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을 닮고 사람의 능력을 가진 기계를 만들겠다. 그러한 환경을 지금 설정을 해서 사람이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권은 거기에서 다 해결해 주게 하겠다. 요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바른 교육을 못 받고 성장을 바르게 못 하고 이념이 바르지 않고 뭔가를 탁 이게 그 갖춰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안 되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2013년도부터 만들어가는 후천시대. 앞으로 미래의 지구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지구촌을 운영하는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그걸 시작을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떤 이 지구촌 안에서 누가 점령을 했고 누가 힘을 가졌고 누가 운영을 했고 누가 이렇게 이런 걸 주권을 가졌는지 그거는 이때까지 거고, 앞으로 미래는 2013년부터 움직이는 지금 새로운 판을 짜는 이 지구촌에 모든 이게 우수한 사람과 지도자들을 새로이 지금 뭔가 판을 짜고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실력 발휘를 하면 인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이때 실력 발휘를 못해갖고 처져버리면 미개한 자들이 될 것이고, 아주 조롱당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거예요. 인제 시작이에요. 인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때까지는 뭐 하느님이라고 뭐 예수님이라고 뭐 부처님이라 하면 돌빼만 나눠도 무릎 꿇고 빌은 그런 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할 때는 이래도 저래도 다 해봤는데 이제 이 시대를 걷는단 말이죠. 이제 이 시대를 걷고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이때 AI가 이제 나온다라고 해갖고 이걸 지금 겁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존엄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는 건 없어요. 이제 그런 게 나와서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분별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이거는 요런 장단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장점과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떤 단점을 또 이루어낼 수가 있는가, 또 이것들 전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인간이 계산하는 법이고, 그러니까 AI가 하는 거는 그런 종합적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낼 일이 없습니다. 겁낼 일이 없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겁을 내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존엄성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내 할 일을 다 해갖고 그냥 남아 있어야 되냐? 할 일을 다 했으면 얼른 가가지고 또 다른 걸 해야 되냐? 인간이 뭐냐? 이런 걸 다 알고 나면 죽고 사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지금 공부를 안 한 거지. 아직까지 이까지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니까, 요런 걸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고, AI가 발전을 하고, 뭔가 로봇가 발전을 하고 세상이 이런 게 돼도 아직까지 30년은 그렇게 운용이 됩니다. 완전한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찬반을 물어가면서 자꾸 발전을 하는 게 30년은 가요. 30년 거리거든요, 이게. 30년,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30년 남았을 겁니다. 36년이에요. 이게, 36년 동안 이제 AI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인간하고 같이 짤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빨리 발전을 해야, 그래야 그쪽에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거는 우리가 도구로 쓰는 것이지, 거기에 미켜 들어가면 우리가 약해서 미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교육은 아직 안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그런 교육을 할 것이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교육을 뭐 또 시킨다니까 또 징크스를 받아갖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가야 되나? 이런 교육이 아니고, 누가 그냥 사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교육이 되게끔 다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우수한 지금 판을 만들어 놓은, 이걸 활용을 하면 너는 교육받으려고 쌩 난리를 안 치는데도 교육이 돼보는 기라. 저절로 되게 다 만들어줘. 그게 자연이 하는 거고 하늘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 안 내도 됩니다. 예.